안녕하세요. 전봉수 모사입니다. 오늘은 그 우울증에 의한 자살 사건이 산재로 인정받은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사건은 제가 직접 한 사건인데 그 몇 년 전에 그 법무법인 사무장이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그 배우자가 우리 사무실에 와서 그 산재 사건을 맡게 됐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 사무장이 굉장히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그 변호사를 대신해서 소장을 작성해 주는데, 그러다가, 그 작성을 잘 한다는 그런 내용을 듣고 그 다른 변호사들도 같이 그 사무장한테 소장을 다 맡겨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 사무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막 많아지고 또 거기다가 업무 실수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업무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여파로 뭐 식욕부진, 무기력증 이런 증세가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만 우울증의 어떤 증세가 있다. 그렇기 때문에 일을 줄이든지 아니면 다른 법무법을 가든지 직장을 바꾸기 전까지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. 그렇게 해서 이분한테 알려줬습니다. 그래서 그 진단서를 가지고 그 법무법인 대표한테 설명을 했더니만 법무의 대표가 절대 다른 데 가지 말고 일을 줄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받고 일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런 와중에 그 일은 줄지 않았고 그런 중에 그 어떤 그 업무 채권에 대해 그 어떤 그 소멸시효가 있는 그런 채권을 맡게 됐는데 일이 많다 보니까 그 소멸시효를 놓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무장이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자기 때문에 그 법무법인이 어떤 그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그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법무법인에서 피해를 입었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자기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할 거다. 뭐, 이런 내용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자기 부인한테도 그 전세보증금을 부인 앞으로 두라.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초조하고 이런 걱정되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, 그 며칠 뒤에 그 산책길에서, 운동화끈으로 자살을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을 조사하면서 저희가 그 관련된 산재 업무 지침에도 보면은 그 업무하고 질병하고의 어떤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된다. 그 인과관계는 그 일반적인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당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된다. 그리고 특히 우울증 질환을 받은 자가 그러한 업무로 인해서 자살한 경우에는 그 산재로 본다. 이런 명문 규정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거를 인용을 했고 또 관련된 사실 조사를 충분히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이 상태에 되면은 산재가 우울증 환자가 그 잘못된 판단을 할 것이다. 이런 판단을 하에서 신청을 했고 저희가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느낀 거는 보통 평범한 사람도 업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 우울증이 생길 수 있고 이 우울증이라는 건 신체적으로 표시는 없지만 정신적이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굉장히 무기력증이 발생합니다. 이럴 때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그 우울증은 반드시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걸 절실히 느끼게 됐습니다. 예, 이상입니다. 고맙습니다.